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우선 어제는 증시며 채권이며 다 기분 좋게 동시에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 전날 아무리 봐도 은행 섹터가 똑같은 악재로 재탕해 가며 과하게 떨어진 것 같아서 FAS에 추매에 들어간다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또 바로 이렇게 상승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멤버십 게시판 댓글을 보면 장투로 계속 들고 계시다가 추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단타로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본인의 방향성이 뭐가 됐건 FAS에 들어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 전날 말아올린 회복폭까지 하면 대략 5% 가까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든 좀 더 들고 가시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주제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ADP 민간 고용이 27만 8천 개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10만 8천 개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두 지표 모두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끝까지 상승하며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일단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6.5%로 하락세에 있었고요. 또 전월 대비로도 0.2%가 하락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1% 낮은 12.1이 나왔습니다.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지금 보면 두 달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직을 할 때마다 계속 더 몸값이 높게 측정이 되면 임금 인플레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몸값이 떨어진 상태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예전만 하진 못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임금 인플레를 잡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가 있었냐면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건 상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노동 비용을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분기 단위 노동 비율이 연율 6.3% 상승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크게 하향 수정되면서 4.2%로 수정치가 발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그만큼 확 줄었다는 얘기니까 추후 인플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고용이 강한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고용이 강하면 이로 인해 임금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한 고용 시장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고용은 강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꺾이는 상황이 계속 나온다면 오히려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골디락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저는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진짜로 가능할지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어제 지표로만 보면 약간은 희망은 가질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시장이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며 WTI 원유도 2.95% 오른 70.10달러에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사실 결국 본 게임은 오늘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ADP에서 내놓는 보고서와 정부에서 내놓는 보고서가 방향성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막상 또 크게 엇갈릴 때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올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 시장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우린 또 재밌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변동성이 벌어지는 와중에 살 게 있으면 또 사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제 주식과 채권 모두의 상승에 또 영향을 끼친 요소는 뭐가 있었냐면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의 발언에 영향이 컸습니다. 하커가 올해 인플레이션이 3.5%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2025년에는 결국 2%대 인플레에 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6월 FOMC는 일단 동결로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날 필립 제퍼슨 이사에 이어 다시 한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확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블라드가 현재의 금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썼는데요. 블라드는 연준 내에서 매파의 끝판왕격인 인물이잖아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는 충분히 올릴 만큼 올렸다라고 본인 글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매파인 블라드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시장은 이번 FOMC 때는 진짜 확실히 동결하려나 보다 하고 증시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오르게 됐고요. 채권 역시 같은 논리로 무려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TMF가 다시 8불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주식장이 상승장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단기 랠리일 뿐이다, AI 버블이다, 이제 곧 폭락할 거다, 어쩔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상승장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가
가만히 100% 현금 비중만 쥐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채권이 됐건 저평가됐던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일단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아,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할 거야. 채권에 몰빵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채권은 수십 년 만에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고, 그리고 채권은 망할 수가 없는 자산이라는 게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이 됐고요. 근데 이 경우엔 경기 침체가 만약 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아쉬움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인이 어쨌든 리스크가 적은 자산에 투자를 한 거니까 그만큼 결과물이 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주에 대한 포모를 느끼셔서도 안 되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다는 건 기술주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채권 투자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그리고 오더라도 얕게 지나갈 것 같아서 난 차라리 저평가된 기술주들을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걸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이분들의 판단이 가장 옳았죠. 그리고 가장 큰 수익률을 보고 계시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었던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공포 속에서도 강행을 하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 그만큼 수익률이 가장 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 사람들. 제가 그동안 댓글을 통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 기술주 50, 채권 30, 은행주 2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사실 원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던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은행 파산 사태로 역대급 폭락을 맞는 걸 보면서 급격히 관심이 생겨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기술주에 100%로 몰빵한 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각자가 생각하는 경제 전망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컨셉으로 잡으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계속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현금으로 전부 다 바꿔놓고 아 언제 들어가지? 아 어쩌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주식판에 머물러 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포모를 그나마 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 보면 4848도 종종 하고 중간중간 부분익절을 적당한 타이밍에 계속해 나가면서 장기 투자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심지어 단타성 접근도 하면서요. 물론 단타를 하더라도 안전한 주식이라고 판단하는 종목에만 들어가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4848 해주고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장기 투자라는 지루한 긴 싸움 속에서 즐거움과 긴장감도 적당히 불어넣어주고 멘탈 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은행주나 채권 혹은 기술주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적당한 부분익절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투자 방식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준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척칭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동훈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레드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홍줄리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뚜이똥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이얌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동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경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빠삐용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선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원혜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무나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은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지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키정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TFMV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청휘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닉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